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네. 자, 오늘 중국 증시 한 줄 평. 지난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나오던 것 같았었는데 다시 한번 불안불안한 줄타기다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고 있기도 하고 경기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시장의 신뢰도는 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11일 날 발표된 8월 중국 금융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시장 예상보다는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회 융자 총액 같은 경우는 3.12조 위안으로 예상치인 2.69조 위안을 넘어섰고 이제 신규 위안화 대출도 컨센서스인 1.25조 위안을 넘어서 1.36조 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던 신규 중장기 대출도 증가세로 다시 전환되었다는 점 좀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근데 YOY로 또 살펴보면 감소세가 2개월 연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은 당분간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사실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를 완화한 첫 주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반짝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다시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4일부터 12일까지 한 주간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전주 대비 20% 이상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뭔가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안정세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 추가 부양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나쁜 얘기는 영향력이 크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개선되는 얘기는 생각 대비 참 더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요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어떤 것들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위안화 약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이제 부진을 하면서 올해 내내 위안화 약세 압박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지표가 최근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정부가 부양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날 역의 위안화 환율은 7.3위안을 넘어섰고요. 8일에는 7.36위안까지 상승을 하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일 날 인민은행이 이제 필요시에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좀 시장 안정에 나섰는데요. 일단 인민은행은 최근 중국 경제가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적 거래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것을 강조를 하면서 위안화 환율 약세가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이런 조치가 환율 방향성 자체를 좀 반전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중국 경기 지표가 좀 확실히 개선되게 된다면 이제 위안화 약세 부담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폰 금지령인데요. 최근에 중국 당국이 이제 공무원이랑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 이제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이제 미국 국가안보국이 애플이랑 연계를 해서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고 좀 주장을 하면서 이 보안 문제를 좀 이슈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일단 8일 날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금지법이나 금지 정책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일단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 공직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소득이 안정적이고 높기 때문에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집단인데 만약에 이들의 아이폰 사용이 금지된다면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 시리즈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쨌든 최근에 화웨이가 신제품을 또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데요. 화웨이는 이제 최근 메이트 60 시리즈의 출하량 목표를 2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약 4천만 대 정도가 출하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6천만 대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규제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좀 밀려난 측면이 있었는데 이 화웨이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애플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낼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사지 말라고 왠지 더 사고 싶은 그러지 않을까라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좀 이슈를 좀 다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나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7일 날 공업수입이 발표됩니다. 아직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5개월 연속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PPI라든지 PMI 세부 지표에서도 이제 가격 반등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 부담은 점차 해소되는 방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에는 이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아직 경기 수축 국면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3개월 연속으로 MOM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PMI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